예전에 이제 영상음악실이 생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초중반에. 음악 감상실 이런 거. 네, 거기에 귀로만 듣던 음악을 그림과 함께 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로 발전하는 효시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쯤이면 뮤직비디오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 만드는 그 흐름이 어떤 거냐면 가사 내용대로 만들어. 되게 유치해. 가사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다 담아서 그렇게 옮기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발전한 형태로 막 스피디한 전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전에 뮤직비디오 하면은 조성모의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맞아요. 초반에. 완전 영화 같은. 영화처럼 만드는 뮤직비디오. 북한에도 심지어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휘파람이라는 노래를 갖고 예. 남자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한 2층이나 3층쯤 되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한 3층쯤 되는 것 같아. 예. 거기에 베란다에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를 불러내려는데 부모가 있으니까 그 소리로 뭐 예를 들면 마차야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고 휘파람을 붑니다. 아 예전에 뭐 뻐꾸기 소리 내고 뭐 했다는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것처럼.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꽃다발 던지고 정말 풋풋해요. 우리 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런 노래 속에 보면 이런 거잖아. 남자가 주는 어떤 상징성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지금 남한의 음악들이 한류처럼 뭐 7080 음악부터 시작해서 한류의 아이돌들까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들어왔던 게 다르거든. 너무 달콤하거든. 꿀 떨어지는 그런 음악들이 많잖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응원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한 퍼포먼스인 거지. 예. 이를테면 가사 내용에 따라서 남자 부분에서는 남자 가면을 쓰고 이제 공연을 하는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뜬금없이 이거를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성 논란은 진짜 쓰레기예요. 이거 사실도 아닌 거고 저는 그 가면을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서 아 나는 이번 생에는 정말 글렀구나. 왜? 북한에서도 저런 스타일이 통하는구나. 나는 이번 생에는 북한가도 안 되는구나. 북한에 가면 훨씬 미인함으로 추앙받을 수 있어요. 아, 나 그래서 통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통일되면 북으로 진출해가지고 아,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 이번 생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와 같네요. 근데 이게 부산 아시안 게임 때인가도 이 공연을 했다면서요. 근데 왜 그때는 문제가 안 되고 이 공연이 지금만 문제가 되냐고요. 그냥 트집 잡고 싶으니까. 노컷뉴스가 그걸 주장한 뒤에 그걸 보고 하태경이 이제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단 북한이 김일성 가면을 들고 와서 그런 걸 해서 생기는 실익이 없어요. 열병식도 축소해서 하는 마당에 이 분위기 속에서 김일성 가면을 들고 옵니까? 그리고 사진 보면은요, 얼굴 사진, 그 가면, 김일성 얼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수영님 얼굴에 눈을 뚫어. 말이 안 되지. 생긴 것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한 인상이 북한에서는 가장 최고로 쳐주는 인상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얼굴 보고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느낌이고 그것이 배우였고 그건 전혀 사실 수가 없는 행여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북한에서는 이거는 최고조는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응원단이 없다 보니까 어떤 대역의 개념으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노컷뉴스 보고 그렇게 주장한 하태경이 정말 대표적인 주사파 아닙니까? 월북까지 하셨더만. 아, 그러니까. 뭐 주사파라는 거 뭐 술 째린 놈들 말하는 건 아니요, 예전에 학생운동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좀 강경파들인데. 뭐 주체 사상파 뭐 이런 거 저도 아는데 그렇지. 웃자고 한 말이야. 근데 하태경이 북한에 월북도 했었던 거는 사진으로도 남아있네요. 월북이 아니고 중국에 유학하는 기간에 그거 월북이지. 예, 잠깐 압록강을 네. 넘어갔다잖아요. 그게 월북이에요. 아 월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간에 북한에 갔다는 건데. 월북인데, 맞아요. 이런 빨갱이 새끼.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 김일성 논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만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그래도 또 노인네들을 향한 색깔론 더 씌워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구박근혜 지지자들이 조금 움직이더라. 요거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해당 기자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오보 인정하고 기사까지 내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김현 대변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모양인데 김현 대변인 방송을 하면 그러거든요. 언론사 기자들이랑 매번 통화해요. 잘못됐다 그거 정정 요청하고 막 그러는 걸 보는데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웃기고요. 그건 내가 보기엔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김일성 얼굴을 차라리 하려면 김일성 얼굴을 그냥 우리가 다 알려진 그 얼굴을 가지고 내려오지. 그냥 캐릭터 중에 하나인 거잖아. 북한에서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자 했던 그 얼굴은 한국어로 따지면 장동건, 정우성 정도의 대표적인 미남형을 캐릭터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죠. 이게 씁쓸함을 떠나가지고 분노스럽더라고요. 낯뜨거운 느낌도 있었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어거지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치 수준이 이제 어마무시한데 딱 그만큼 끌어내리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보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고 오보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바미당이 아직 안 됐죠? 국민의당인가요? 바른미래당?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당하고 똑같아요. 이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의 논평이 가장 저질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전범 김일성이 등장했다.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에 희생된 것도 모자라 김일성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경기를 펼친 것. 이런 큰 국가적인 이벤트를 하면 기자들도 똘똘 뭉쳐서 이런 건 오히려 오해를 안 만들고 누가 제기를 하더라도 외신에서 제기를 하더라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자국에서 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격할 만한 뭔가 악의적인 논평을 낼 만한 건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컷 뉴스가 하나를 미끼를 딱 던져주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게 오보 하나를 던져주니까 거기를 콱 물고 그거가 그냥 진실인 양 계속 그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씹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의 자질이 일단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자층 같은 게 없이도 어떤 상황들에 대한 나름대로 넓게 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 김일성이라는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있죠? 기자 새끼가? 김일성이 좋은가 보죠. 아니, 김일성의 살아생전 그 사료들을 본 적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젊었을 때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 기사를 써대는 그 미친 새끼.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짐작을 했으면은 확인을 해봐야죠. 구글에 치면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지 상상만으로 언론사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요즘 언론들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기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최소한 기자라고 하면 팩트 체크 이런 걸 떠나서 현재 북한이 왜 저렇게 특사를 김여정 부부장을 내려 보내고 뭐 열병식을 축소하고 하는지를 또는 김정은의 신년사까지 가보면 진짜로 급하고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될 입장이 북한이라는 걸 알면 김일성 자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건 거의 일배 수준인 거예요. 추측으로 곱상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생긴 캐릭터는 우리나라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왜 닮았다면 하태경도 닮았고 뭐 백일섭도 닮았다는 설도 있고 그 닮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또 김일성하고는 얼굴이 안 닮았어. 이거는 보고 있으면은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런 걸로 정치권에서 그 서로 논평이 오고 막 논란이 될 때 이번에 그 지금도 북한 응원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난 솔직히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있죠. 뭐 푸나님에 대한 뭐 최고 존엄 이런 거. 박근혜 지지자들의 박정희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있지. 그런 개또라이들하고 이렇게 평범한 우리 청취자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지는 북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해설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면은 아 저거는 빨간색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걸어갑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런 수준의 보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너무 쓰레기인 거야. 지금은 이 정도 북한 그 응원단이 내려와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왜 그 김일성의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시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기획기사는 아니더라도 좀 누군가 좀 분석해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별로 없죠. 이 야수님이 데스크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피곤한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이 오보 논란은요. 이게 일파만파 막 뜨겁게 달궈졌던 게 얼마만큼 창피한 거냐 하면 북한의 응원단, 여성 응원단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나라 뉴스 보거든요. 근데 그 뉴스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또 이 조선일보에서 도찰을 했어. 그러면서 북한 그 응원단이 한국 TV를 본다. 처벌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아니 그럼 한국 와 있는데 한국 TV 보지 미국 TV 보고 어디 뭐 필리핀 TV 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럼 이런 거 갖고 달궈진다는 게 정치인들이. 그럼 북한 방송국에 북한 방송을 쏴주던가. 그런 거잖아요. 아 맞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같은 기자와 국회의원을 본다는 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